임수에는 편재하고 정제죠. 병화가 다 드러낸다고 했죠? 임수도 드러내요. 임수도 드러내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눈에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에 확 드러난다. 다른 일간들도 눈에 띄겠지만은 임수가 좀 특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어. 왜 그러냐면 임수는 이걸 보게 되는 순간 나대요. 오버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이 나대고 오버하는 게 이 편재가 있다는 거는요, 확장적 코드가 있고요, 과시하는 에너지가 있죠. 잘난 척, 뭐 허세. 그래서 약간 속이 비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10 정도로 뻥튀기 하는 운이에요. 임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수는 자기를 드러내기 좋은 운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남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얘는 드러내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거예요. 남들은 막 드러나기 싫어서 숨으려고 해도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에너지가 더 강하다 한다면은 임수는 좀 그런 게 도드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속으로는 실속을 챙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내년에 뭔가 엄한 짓을 한다. 그럼 저 새끼 저거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가 막 오버하고 나대고 막 그러잖아요. 주목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광고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유튜브 광고 많잖아요. 제가 갑자기 흑염소 이렇게 들고 광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 돈 버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어쨌든 사건 사고가 재에 관한 사건 사고가 있다. 자, 결국에는 돈과 이성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임수는 저 화를 보면요, 자기가 이거를 운용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속 있게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크고요. 당연히 이게 결국에는 하나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일이에요. 일이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겉으로는 편재가 왔으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돈 되는 거를 찝어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지로운 게 오화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오화가 뭐라 그랬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근데 이 임수는 온도가 높아지면 안 되는 사주죠.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임수가 온도가 높아지는 순간 끓는다가 되죠. 자, 수는 원래 차가운 게 정상이죠. 차가워야 수가 수다워요. 모여서 물방울이 되고 물이 되고, 그러니까 수의 본질은 모여서 응축되는 거잖아요. 근데 끓게 되면은 이 수가 모으는 힘이 확 사라지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의 본질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오화에서 정제니까 실속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현상은 끓는다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판단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뭔가한테 뒤통수를 맞는 거죠. 예, 나는 이렇게 하면 실속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형태, 그러니까 판단 미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오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임수들은 이 재를 다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성적 판단,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수가 오화에 의해서 끓는지 안 끓는지를 따져야 된다. 이 오화가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이 수가 충분히 힘이 있고 자기 에너지가 있어서 이 재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재를 운용하고 외연 확장이 일어나고 돈도 벌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때요? 돈 되는 줄 알고 나대다가, 그러니까 내년에 임수들은 잘 되는 임수하고 망하는 임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판단하고 싶다. 김칫국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내년에 김칫국 마시는 임수는 다 망해요. 근데 벌어도 좀 많이 벌고 막 이래도 과시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데 아니야 막 이렇게 겸손을 유지하는 그런 임수들은 실속 있게 잘 가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화에서 끌어오르면은 안 그래도 임수가 표정 관리 잘 안 되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이런 에너지인데, 이 오화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맑고 투명해지는 거죠. 그 수가 수덥다는 건요, 바다가 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맑아가지고 얕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 수들이 내년에 쉽지가 않은 운이에요. 그래서 이성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요. 화가 끌어오르게 되면요. 그런 사건, 사고에도 많이 휘둘리게 되고요. 건강 문제도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임술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임자일주. 지지로 겁재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정제를 충하면서 쟁제합니다. 그러니까 운하고 어때요? 정면 충돌하죠. 이거는 대놓고 병원연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운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서 있죠. 그리고 천간으로는 편제를 받죠. 편제를 보니까 임수가 편제를 보면은 뭘 과시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멀리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임수한테는 비전처럼 다가옵니다. 비전. 청사진. 멀리 내다보고 갈 수 있는 어떤 전략, 인생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되기도 해서 그런 기회처럼 이제 오는 거예요. 눈에 띄기도 하고 발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임자일주는 병원연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돈 되는 기회 같은 것들을 만나요. 쟁제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쟁제했으니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회를 만나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를 만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기회를 한 번씩 만났잖아요. 아니 올해 5, 6월 달에 다 삼성 살 기회 있었잖아. 삼성전자 왜 안 샀냐고. 누구나 기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주에 달렸다고요. 자, 그러면 임자일주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온전하게 누리려면은 이 겁재가 임수보다 도드라지면 안 돼요. 분명히 쟁이 붙어요. 쟁제예요. 쟁제가 됐다는 거는 어떤 투기판에 내가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 이득을 보기 위해선 겁재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토가 있어야죠. 근데 토도 웬만한 편관으로 있는 게 좋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술토가 편관이냐, 진토가 편관이냐, 무토가 편관이냐 뭐 다 작용이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있으면은 겁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임수라는 뜻이죠. 통제가 안 된 겁재가 오면은 자칫하면 어때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가 있는 게 가장 유리하다. 가장 유리하고 금이 있어도 되는데 금은 신금 같은 게 있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신금이 하는 역할은.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 금만 나가요. 길게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좋은 기회를 만나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거고, 물론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장기적이고 얼마나 단기적이냐 어느 정도 시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도 토가 있어야 좀 더 유리한, 돈 버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이성 문제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이혼수도 거의 이럴 때, 그러니까 이혼수라기보다는 바람난다, 외도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돼요. 임자일주는 웬만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오화가 흔들거든요. 네, 오화가 흔들어요. 이 고요가 임자일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요하고 깊어서 잘 티를 안 낸다는 건데 바로 흔들어 버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성에 관심 없던 사람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흔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 당연히 안 되고요. 네, 이성 문제는 뭐 안정적인 연애가 어려운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조만 좋으면 취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임모에 이미 정리 합의됐다. 네, 이 아래 위로 정제가 있는데 화가 있는데 또 온 거죠. 자,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수가,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에 이모일주가 이게 수가 약하다, 뭔가 이렇게 금생수도 안 돼 있고 저 화를 조절해주는 에너지도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성이 들끓는다. 노출되는 거예요, 병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모일주인데 갑자기 좀 화려하게 입거나 꾸미는 임수들, 요즘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아, 쟤 내년에 이성 문제가 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틀린 판단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그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막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반지 끼고 나가도 그런다니까, 이런 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야죠. 자, 그렇게 휘둘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틀림없이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요. 이게 수로 모였던 에너지가 다 이렇게 모였던 에너지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모았던 돈이 나가기도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임수일간인데
금생수가 안 돼 있는데 수가 더 약하고 토도 없다 이러면 분명히 돈 나가는 운이에요. 한순간에. 그 5화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이성 때문에 나가기도 해요. 욕심내다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모아왔던 임수라면은 내년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모일주가 그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는 꼭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임수들이 병원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여기까지라고 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편제로 왔기 때문에. 적당히를 몰라요. 하다 보면은 뭐라도 하다 보면은 적당한 시점에 끊고 이렇게 말아야 되는데 이 편제가 계속 이렇게 강렬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다가 이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도 내년에 이모일주인데 막 학생이잖아요. 그럼 이제 밤새도록 게임하고 막 그런 운이에요. 딱 12시면 끊어야 되잖아요. 한 판만 더 하다 보니까 5시야.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잠들었는데 학교 못 가고 막 이래요. 그런 거에 노출되는 상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가장 취약하다 임수들 중에서. 근데 뭐 사주에 어떤 금생수가 뭐 신해시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뭐 오히려 쟤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일주를 조심해서 관찰을 하시고요. 이민일주 식신이 있는 너무 좋죠? 네. 자, 선생님 이게 오화가 열인데 왜 좋은 거예요? 목생활에서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안 뜨거워져요. 자, 인오술 삼합이에요. 인오술 삼합은 빛의 성향이 강합니다. 오화의 에너지가 멀리서 와서 멀리 나가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사오미는 똑같은 오화라도 열의 성향이 강하죠. 이거는 화가 밀집됐잖아요. 화가 모여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멀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성향이 월등하게 강해서 인오로 연결된 거는 화기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주의 그런 삼합, 방합 이런 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인오로 됐으면 불바다네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심지어 수생목까지 돼 있는데 무슨 불바다야. 우리나라가 불바다긴 하지. 밤에 비행기 타고 밑에 보면 불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인오술은. 그래서 열의 성향이 사그러들기 때문에 이민일주는 건강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합 방합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은 그런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오히려 인, 오, 삼합의 인중의 병화 편제로 드러냈죠. 자, 이민일주는 내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자아, 욕구, 야망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고,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제 한물 갔잖아요. 하여튼, 한물 갔어도 모두 다 실행으로 옮길 만한 운이다. 내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다 하세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다 하세요. 이민일주인데 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면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사주 구조가 이민일주인데도 화가 강렬한 사주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빚잔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화가 강렬한 이민일주가 오히려 근데 이민일주인데 화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억압되어 있던 모든 걸 하기 다 좋아요. 만약에 이민일주가 왔는데 못소리래. 박수 쳐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와, 씨, 올해 연애 진짜 재밌겠다. 편제 정지로 왔잖아요. 결혼까지 생각할 만해요. 물론 결혼까지는 쉽지 않겠죠. 다음 연도가 정미연이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재성운의 이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돈 쓰는 걸 관찰하고 소비 습관 따지면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편제 정제니까 나는 펑펑 쓰는데 너는 아껴 써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만날 수 있어. 소비 습관 중요하죠. 결혼할 때. 그래서 당연히 공부도 내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일주는 정말 나쁘게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굳이 나쁘게 얘기하라면은 화가 강렬한, 그리고 이제 토가 없는 이민일주라고 한다면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요. 그냥 내년 반짝 이렇게 좋고 만다고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 될 텐데 해야지. 정화 정도로는 강렬하다고 안 해. 그 화 한두 개 가지고 강렬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막 5월이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아요. 그냥 나쁘게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취직이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죠. 취직 때는 조금은 어렵고 취업에 가깝죠. 취업에 가깝다는 거는 그냥 아르바이트라던가 뭔가 오래 하지 않을 일 정도로 들어가긴 좋고 뭔가
합격을 해가지고 취직이 돼가지고 뭐 정규직이 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런 쪽으로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병원연애는. 병원연은 오히려 학생이라면 약간 좀 뭐라고 해요? 휴학하고 좀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하기 더 좋은 운이에요. 뒤늦은 소확행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임신. 편인이 있는데 재극인이 됐죠? 뭐 할 때가 됐어요? 돈 쫓을 때가 됐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어떤 활동이 있으면요. 그런 거를 확장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 늘어난다. 이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월급쟁이 생활만 하던 임신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되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사년의 사화로는 부족해요. 오화가 와서 제대로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금생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자극을 인성에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적인 거, 거래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이 수정되는 거죠, 제에 의해서. 그래서 고집이 꺾이는 운이 되기도 합니다.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형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운에 의해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금생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그게 유지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지는 않는데 임계점을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요. 이를테면은 100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99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가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토가 있어야 돼요. 토는 99도에서 바로 걸어 놓은 거예요. 임계점을. 그러니까 퓨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퓨즈가 이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끊기죠?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똑같이 이거는 온도가 끓지 않게 하는 퓨즈 같은 거예요, 토는. 그래서 자동으로 끊겨버려요. 그래서 토가 있는 임실주라고 하면은 온도에 대한 걱정은 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토가 없는 임실주라고 한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모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나대다가 큰일 난다. 임신일주. 저는 웬만하면 나대기 싫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나대기 싫습니다. 근데 나대기 좋은 운이에요, 내년이. 토가 사주에 없어도 대운이나 이런. 대운에 있으면은 적용하면 돼요. 예. 대운에 있으면 그냥 있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해요. 이미 그게 사주라고 하면 10주라고 해야 돼요. 예, 이미 대운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궁을 어디에 놓을지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궁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연월일시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일주는 내년에 나대다가 골로 갈 수 있는. 왜 웃어요? 제가 날아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연관을 안 들으려고 해서 임신일주는 선생님 딱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선생님 얘기 같아가지고 할 수 없어. 무서운 운이죠. 정민년도 무섭고 내년도 무섭습니다. 갑오년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좋은 기억도 있었지, 갑오 때는. 근데 나쁜 기억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 임술 볼 것도 없이 좋아요. 그쵸? 왜? 술토가 화의 고잖아. 그쵸? 화의 고인데 이게 오화도 끌어안고 병화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올드한 식으로 얘기하면은 곳간이잖아요. 곳간인데 곳간이 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원래 임술일주가 부자사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재의 고가 있기 때문이다. 창고가 여기 있다. 재물 창고가 있기 때문이다. 재물이 채워지잖아요. 창고만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창고는 없는데 재만 있다고 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되거든요. 근데 임술일주에 화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재생 살되어서 나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고요. 화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채우는 운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은 대체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이나 취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대체로 특채됩니다. 병화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 같은 것도 탈 수 있어요. 입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기도 해요. 자, 여기에 플러스 돼서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인 좋은 점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병원연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 내가 드러나서 이렇게 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원래 임술일주가 막
드러낸 거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병원녀는 각오하고 한번 그렇게 해볼 만하다. 임술주가 와서 얘기할 거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그런 거 싫다. 남들 앞에 나서기도 싫고 눈에 띄기도 싫다 이런데 병원녀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거다. 너한테 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편제로 왔기 때문에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막 엄청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닌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술주는 크게 나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강한데 화운이 또 들어와니까 사화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예,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화가 아무리 많아도 술토 하나만 있으면은 네. 다 이 술토로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운까지. 예, 여기 막 정화 있고 사화 있고 막 해도 이거 하나로 다 귀결되고 결국엔 관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에 임수라고 하는 개인의 삶은 없어지죠. 개인의 삶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만 강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 많다. 이렇게 살 것이다 아마 내년에. 대신에 이제 건강 조심은 해야죠. 예, 임술일주 다 좋은데 건강은 좀 신경을 써라. 왜? 어쨌든 이 재로 온 건 다 일로 온 거거든요, 임수한테. 일이 많아지는데 건강이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운동선수면 몰라.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지니까. 근데 운동 너무 많이 해도 부상되잖아요. 부상 입을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임술일주는 대체로 좋을 것이나 건강만 좀 유의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임진일주가 문제죠. 얘는 재생살이 좀 달라요. 자, 술토의 재생살은요. 화토의 에너지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됐으면 이 편관이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요. 술토에 비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재를 왜곡시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건강 이슈가 월등하게 커집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던 변수가 너무 크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가 인생에 크게 일어난다. 사건 사고로 연결됩니다. 언제부터 온 거예요? 이민년 을사년이니까 22년 또는 25년에서 왔던 사건 사고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후에서 보통 송사가 일어나요. 재생살 될 때. 재생살 될 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근데 과거의 흔적이 뭐 남아있던 그런 거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이제 살인상생으로 오면은 큰 문제 없이 내가 이기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임진일주는 내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돼서 자, 돈이 나가는 운이에요. 임술일주는 오히려 들어온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임진일주는 나가는, 그러니까 못 담잖아요, 이 화를. 이 진토는 못 담아요. 살만 커지고 쟁살만 일어나고. 그래서 건강 이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 사고를 맞닥뜨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죠. 이런 간목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죠. 또는 신금 같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살인 상생을 해준다거나 뭐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 살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는 살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임수를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대다가 깨꼬닥하기 좋다. 나대지 마라. 근데 나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띄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제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의 임수는 이 정제라고 하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온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이 온도를 높이고 그 온도가 제어가 안 되는 순간 내가 오히려 목표했던 것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특히 투자 같은 거 하기 좋은 운인데 투자하다가 많이 무너지는 게 여기서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다가 훅 빠져가지고 망하고 그래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적당할 때 놓을 줄 알면 돼요. 욕심을 적당하게 부리면은 임수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그리고 김칫국 안 마시면 돼요. 김칫국 마시는 임수는 다 망한다고요. 주변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통계를 좀 내주세요. 오버하지 마라. 그러면은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개수는 좀 달라요. 개수는 정제로 온 거예요. 자, 정제로 왔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책임감으로 온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이 왔다. 자, 임수한테는 편제로 온 게 더 크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재미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다 그러면은 개수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온 거예요. 갑자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개수는 호불호가 명백히 갈리는 운이죠. 자칫하면은 이거를 책임지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버거워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책임감이 조금
덜 하다면은 예, 오히려 이런 재를 내가 운용하고 장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정제로운 거는 소유권이 붙거든요. 소유, 내 소유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소유하지도 못하는데 책임만 져야 돼요. 개수가. 어떤 사람은 부담도 없고 소유는 하면서 그냥 책임은 덜 져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개수는 그렇게 좀 갈려요. 엇갈려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아요. 엄마나 아빠는 내가 다 모셨는데 막상 재산 분할할 때 되니까 형 누나가 다 가져갔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런 케이스에 매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로 편재라고 하는 화까지 달고 왔으니까 굉장하다. 이게 재를 어떻게 다루고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희귀가 엇갈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개수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느냐. 일단 이 개수는 흐른다, 흐르지 않고 적신다 개념이 있죠. 이거를 나눠야 돼요. 자, 흐르는 조건은 지지로, 축토나 신금, 해수 이런 게 있으면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적신다예요.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죠. 예. 이 지지로 이거 3개. 청간으로도 지지로 청간으로 이렇게 경금 같은 거 올라오고 막 임수 같은 거 올라오고 이러면은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로 지지의 조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수 같은 경우는 흐르기 힘들어요. 이게 신왕한 개수는요, 이런 순간 자수는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흐른다가 약간 신왕한 듯 해요. 근데 신왕한 건 아니죠. 자수 때문에. 그래서 그 2개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병오년의 책임과 부담이 엄청 크는 거는요, 적시는 유형들이 있어요. 흐르지 않고. 이 유형들은 다 부담이에요. 왜? 책임, 결국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병호에 자기가 개입을 해요. 운에. 병오년이 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주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겁고 힘든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병오년 너무 뜨겁지 않아요? 개수가 와서 비를 내리니까 개수일 가는 좋겠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개뿔 좋긴 뭐가 좋아. 비 내리니까 온도 내려가서 좋을 것 같죠? 왜 대드냐고요, 얘한테. 운에 제발 맞짱 뜨지 말라고요, 운한테. 운을 받아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운하고 맞짱을 뜨느냐고. 운하고 싸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악이 안 돼요, 병오년이. 그러니까 온도를 낮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온도 낮추다가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요, 개수들은. 그래서 이게 적시는 구조는요,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기다리고 있냐. 일단은 과로, 업무 증가, 업무량 또는 부담은 증가해요. 근데 돈은 안 돼요. 내년에 윤하는 구조, 적신다의 윤하는 구조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지금부터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막 일 많아지고 막 업무 늘어나가지고 감당 안 되고 밤새야 되고 막 과로하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휴식이 안 돼요. 원래 개수가 휴식의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좀 그렇고 페이스 조절, 템포 조절 이런 거의 대명사인데 이게 그냥 병화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로 왔잖아요. 이 열기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개수가 있다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고 통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출 증가로 이어져요. 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그 택배 상하차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10만 원 돈 좀 안 되게 벌었는데 그 중에서 한 3만 원이 파스비하고 막 약값으로 나가. 그리고 힘드니까 소주 한 병 또 까야 되거든요. 그럼 편의점에서 소주랑 또 뭐 사가지고 그러면 일당의 반이 날라가요. 그럼 얼마 본 거예요 도대체. 그런 느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흐른다의 조건이 나아요. 그러면은 이 재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요. 내 소유도 할 수 있고 특히 돈도 돼요. 돈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흐르는 구조하고 흐르지 않는 구조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개수들 중에서 자기 고집이 센 개수들이 있어요. 이 고집이라고 좀 그렇고 자기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개수들. 그거 다 흐르는 개수들. 근데 티 안 내려고 하고 안 나대려고 하고 좀 책임지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남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2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고 운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흐르는 대표 개해일주. 자, 이거는 틀림없이 쟁제, 아래 위로 다 쟁제죠. 정제, 편제. 아, 대놓고 내년에 돈 버는 운이 되겠구나. 돈 벌려고 하는 운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다 버는 건 아니니까 개일주라도. 네, 그래서 돈 벌려고 하겠구나. 뭔가 이렇게 좀 이익을 보려고 하겠구나. 크게. 뭐 이런 운이죠. 그래서 내년에 평소에 만약에 그런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좀 덜했던 개일주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몰입하기 좋은 때예요. 그래서 막 청약 같은 것도 막 넣어보고 주식 투자도 막 관심 가져보고. 근데 그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온 거는요,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거는 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하는 거, 직관으로 하는 건 투기 아니에요? 돈만 되면 다 되는 거? 개일주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일주는 원래 구조가 잘 흐르고 있으면요, 그냥 원래부터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했든 내가 주도해서 일을 하고 있든. 근데 이런 운이 왔다는 거는 더 일을 키워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장악력이 일단 있다. 이 재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소유하고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있는데, 끌어오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끌어오려면은 목이나 토가 있어야 돼요. 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목이 있으면 근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일을 키우는 쪽으로 더 발달하게 되고요. 투자하는 운이 되는 거죠. 토가 있으면은 이 운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안정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를 완전하게 장악을 합니다. 구조 좋으면은 이런 운은 소원을 성취하는 운에 가깝고, 소원이라고 하는 게 막 큰 거 말고요. 뭐 세계 정복 이런 거 말고 집을 사야겠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소한 거. 이사를 가야겠다던가 뭐 매출을 얼마 찍어야겠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아요. 이게 다 에너지라고요. 개해일주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활동하는 거에. 지금도 제가 1박 2일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들 1박 2일 찍을 때 30대 후반 40대 이랬거든요. 저 에너지가 말이 안 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막 강호동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타고나야 됩니다. 네, 타고나야 돼요. 자, 근데 요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이 참, 이게 안 그래도 장악하기 어려운 유형이죠. 정제가 있는데 여기 또 정제가 왔죠. 거기에 편제까지 덧붙여서 왔죠. 안 그래도 부담이 커지는 운이에요. 이거는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담이 커진다. 원래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만약에 집을 샀다 올해, 그럼 이자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를 한 달에 막 한 100 몇십씩 내다가 갑자기 이런 운에서는 200, 300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건이 또 따라오죠. 내 게 아닌 것도 부담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정제는 내 것만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정제란 이름표 달고 편제도 같이 왔잖아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 아닌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개사일주들이 겪는 현상 첫 번째, 수면 부족, 불면증이죠. 플러스 이제 건강 문제. 당연히 수면 부족인데 건강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쵸? 과로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비용 지출. 정제라는 이름을 달고 왔기 때문에요,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은 절대 줄일 수 없는 지출이 크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정제 없고 편제만 있잖아요. 다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정제 봐봐요. 먹는 거 줄일 수 있어요? 굶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은. 그리고 정제들은 최소값이 있단 말이에요. 한 끼에 얼마나 지출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정제가 없잖아요. 나 한 끼에 1,000원짜리 삼각김밥 먹어도 돼. 이게 돼요. 정제가 없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걸고 했다잖아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이것만 먹어도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전 재산 다 걸고 한 거래요. 망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1달러로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 너무, 그러니까 생활 필수 지출이 커진다. 개사일주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개사일주는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려면은 화를 조절해주는 토가 있는 게, 아무리 이게 증가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정도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감당 가능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출이 늘 수 있죠. 근데 감당이 되면 되죠. 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금이 있어야 돼요. 금이 있으면은 비용은 늘어나는데 내 수입도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감당이 가능해지는 정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면 부족이 생기면은 병원을 가든 처방을 받든 어떤 병명이 드러나든 해결 방법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혹은 누가 도와주기라도 해요. 토금이 없으면은 쉽지 않다. 어려워진다. 특히 개사일주인데 막 화 많은 개사일주라면은, 네. 차라리 제다신약인 개사일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또 네, 차라리 제다신약이 낫다. 차라리 제가 있을 거면은. 이거 만약에 이성 문제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혼을 당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당한다. 네, 상대방이 밀어붙인다. 나는 끌려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던 계사일주라면은 할만해요. 예, 근데 이제 그 뒤에 후폭풍이 좀 세죠. 예, 내가 뭔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끌려가서 한 거니까. 예,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편인이라고 하는 금이 있고요. 오화가 제극인을 하고요. 정제도 제극인을 하죠. 제가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 인성을 활용할 만한 때가 됐다는 거죠. 활용할 만한 때가 됐다. 보통은 이럴 때 돈 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던가 공부라던가 내가 축적해왔던 과거의 데이터가 만난 거예요. 활용될 수 있는 상황하고. 그러면 보통은 합격을 하고 뭐가 취득을 하고 혹은 이제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져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거니까 나가는 거죠. 투자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돈 버는 쪽으로 이 인성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자격증을 활용해서 어딘가에 취직을 한다던가,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이 커지는 때다. 근데 그게 정제라는 이름을 달고 왔으니까 생계를 위한, 직업을 위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제로 온 거는요, 사명감이 생기죠. 그런 사명의식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중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바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극들이 커진다. 임신일주하고 다른 점은요, 나대지 않잖아요. 선을 딱 지키잖아요, 정제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익을 보고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계유일주인데 좀 생활하는 거라던가 직업이 안정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만나요. 특히 이성적 코드가 굉장히 크죠. 나를 안정시켜주는 좋은 이성을 만납니다. 계수일간은 내년에 오는 이성들이 다 겉으로는 안정을 시키는 좋은 이성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이름표는 정제를 달고 왔으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책임질 만한 상대방이 나타나는 거죠. 임수하고 병화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선이 없어요, 선이. 근데 여기는 정제로 이미 선 딱 긋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한테 조심을 하고요. 나도 상대방한테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윤하는 그런 책임지려고 하는 개수지만 다 장악은 못 하더라도 충분히 장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근거. 이 근거가 뭐가 될지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지식이나 아니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감당을 충분히 합니다. 이게 인성 금생수라도 하면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그래도. 시간차를 두고. 안 돼 있는 개수가 제일 문제예요. 사주에서 개수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개수들. 그러니까 신약한 개수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 개수는. 그런 개수들은 내년에, 이 정제라고 이름 달고 온 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쵸? 세금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빌리고 안 갚는다. 그러니까 그런 건 도망갈 수 있잖아. 파산하면 되잖아요. 세금은 파산도 안 되고 회생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쫓아오잖아요. 정제라는 이름 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식신이에요. 식신생재를 하는 거죠. 천간으로는 정제로 왔죠.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천간으로는 정제를 달고 왔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이라는 얘기가 붙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묘일주는. 근데 지지로는 편제라고 하는 게 와서 식신하고 연결이 되죠. 실제로는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인데 실제로는 너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묘일주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던가 뭐 이렇게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면요, 내년에 나가게 되는 운이에요. 나가서 하면 돼요, 뭐라도. 근데 이 기호가 커지죠. 그러니까 돈도 돼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돼야 되고, 얼마나 까다로워요. 이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안 구해지지. 두 개가 다 충족되는 일이 있나요? 없는데 찾아낼 겁니다, 계묘일주는. 찾아낼 거예요. 자, 근데 이 역시 어때요? 이게 흐르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 가지만은 다행인 건 이건 1년짜리 운이라는 거예요. 딱 예시 들기 좋은 게 있죠? 프로게이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게임 좋아서 시작하지, 돈 벌어야지 하고 게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한다? 있을 수가 없지. 처음엔 좋아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연봉이 깎여야 되고 이런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 계묘일주 프로게이머가 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임 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그 제가 보는 거 중에 롤 있거든요. 롤 선수는 롤 해야지 왜 메이플 스토리 하고 앉아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승을 못 하고 있어. 유력한 우승 후보인데 우승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기 딱 좋다. 뭐 제가 사주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사주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식신이 활동성을 가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개묘일주는 그런 윤하는 구조 속에서도 꽤 괜찮은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개축일주로 넘어가면요. 어때요? 흐르잖아요. 축이 있으면 아까 흐른다 그랬죠? 그럼 뭐냐면은 얘를 장악하는 힘이 있다. 편관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운에서 온 일이라던가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장악하는 힘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호전적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싸움꾼 기질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고 이게 또 재생살로 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무모함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기회죠. 재생살은 운을 잘 쓰면 기회예요. 이거는 한 번에 점프하는 거거든요. 재생관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재생살은 이렇게 올라가요. 주식으로 쳐도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있고요. 바로 상한가 치는 게 있거든요. 재생살은 이런 에너지예요. 확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이 재를 장악하는 게 이 축토가 어때요? 축토가 재를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에너지로 결국 치환해서 이 축주의 개수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오는 어떠한 수많은 일들은요, 다 자기가 감당 가능한 일로 오게 되고요. 그걸 다 해결하고 결국 그 결과까지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습도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잡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개축일주는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해요.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니 여기에서 버텨야 돼. 매일매일 주가 그래프 쳐다보면서 막 뺄까 말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조절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뭐 간목 같은 거라도 하나 있어서 이 추고에 대한 에너지를 조절을 해준다면은 그런 거를 다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죠. 그러니까 습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 최고 좋잖아요. 주식이 부동산보다 몇십 배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 더 쉽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죠. 부동산은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잘 안 떨어지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근데 주식은 오 이렇게 가잖아. 이거 견디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난조습에서 습도가 높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주 안에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높으면 틀림없이 그런 개고생을 하면서 가요. 좋아하잖아요. 상당히 탄탄하게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개축일주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예, 괜찮네요. 크게 문제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개미일주는 똑같은 편관인데 어때요? 예.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더 부담되죠. 심지어 편관으로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몸 갈아가면서 내 몸, 마음 모든 것을 갈아가면서 책임지고 감당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업무 짬 시키는데 거절을 못한다. 이게 정제는 내 일, 내 것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주어진 거예요.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요. 감당도 내가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개미일주들 내년에 굉장히 뭣도 모르고 일 맡았다가 힘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내 거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밀어내야 돼요. 근데 내일이라고 주어져요. 그래서 자칫하면 독박 쓰기 좋은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박 쓰기 좋으니까 고스톱도 하면 안 돼요. 진짜 독박 쓴다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살짝 감당하게 해주는 것들이요. 그런 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금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금수가 있어서 보탬이 좀 되면은 이 재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금수에서 나와요. 부담스럽다는 건요. 일이 부담스럽다는 건 내 수준에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성이 있으면 어때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아서. 그리고 수가 있으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자기 혼자 그런 휴식 타이밍이라던가 때려쳐 이러고 한 번씩 배짱도 튕기고 이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흐르는 구조의 최고 장점이에요. 됐어 안 해 이런 거 있죠. 근데 개미일주가 이런 금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전전긍긍하면서 혼자 힘들어도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일주들은 내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번외로 일주에 안 났지만 진월개수도 굉장히 윤하는 구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일주들은 내년에 조금 덜 힘든 방법이 있죠. 이런 책임과 부담으로부터 도망가면 돼요. 튀어라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해외에 나가도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도망가시라고 해외로. 한국에 있으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해외로 도망가세요. 한 1년 동안. 좋은 방법이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정제로운 거는 정말 이게 누가 요구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게 정제들이 미련한 거예요. 누가 책임지라고 했냐고. 근데 그런 걸 느껴요, 내년에 계속.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투자해놓고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돈이 아니어서 그래요, 막 이래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진짜 제 돈이 아니어서 그래요, 막 이래. 네, 그런 운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개의 천간을 했는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간목일간이라고 해서 간목일간만 들을 것도 아니고 임수일간이라고 해서 임수일간만 들을 것도 아니에요. 그쵸? 내 사주에 간목이 있어도 참고해야 되고 임수가 있어도 참고해야 되고 무토가 있어도 참고 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 일간에 맞춰서 운을 해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주에서 일간보다 더 중요한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간도 중요하지만 연에 있는 무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월에 있는 정화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둘이 일간보다 더 세요. 화생토대에 있어서. 그러면은 나는 임수인데 정화 얘기할 때랑 무토 얘기할 때 왜 내가 처한 상황이랑 똑같지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일간만 보지 마. 경금일간이라서 경금만 보지 말라고요. 을목이라고 을목만 보지 말고. 무토 있으면 무토 편을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무토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 사주에 왕한 게 있으면 그걸 더 우선해서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간목부터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60개 마무리 됐죠? 네. 네. 나머지 뭐 라이브에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네.